도쿄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24살의 마츠모토 카나. 일본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녀는 매일 실감하고 있었죠. 직장에서 성별 때문에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츠모토는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느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찾기로 결심하죠. 그녀를 기다리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츠모토 카나입니다. 24살이죠. 도쿄의 유명한 외국계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커리어우먼이겠지만 속은 정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일본이라는 곳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회의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밤새 준비한 법률안을 발표했는데 사토 부장이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마츠모토 씨, 여자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 남자들만큼 못하죠. 이런 중요한 안건은 남자 변호사들이 맡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성별 때문에 평가절하당하는 거였어요.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건 다른 남자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히로시 선배는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되지라며 비웃었고, 타나카 과장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굳이 중요한 일을 맡길 필요 있나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펜을 꽉 움켜쥐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남자들의 시선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 뒤에서 조용히 따라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여자 직원들은 무릎 꿇고 술을 따라야 했고 승진할 때도 남자들이 먼저였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여자니까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스트레스는 계속됐어요. 어머니는 카나야,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변호사 일은 취미 정도로 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매일 잔소리하셨거든요. 아버지도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제 커리어를 폄하하셨어요. 더 끔찍한 건 이런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다른 여성들이었어요.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라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남자들의 그림자에서만 존재해야 할까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팅 자리에서 만난 일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결혼하면 그만두실 거죠?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 능력보다는 얼마나 순종적인가, 집안일 잘하는가에만 관심 있더군요. 정말 한심했어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일본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사회를 벗어나서 정말로 평등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서울 출장은 정말 운명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업무차 한국에 온 건데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일본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여성들이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남녀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풍경들이 신선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현우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일본 남자들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통화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3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처음 오신 곳이라 어려우실 텐데라는 게 현우 씨 첫 마디였어요. 일본 남자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말투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경계했어요. 한국 남자라고 해서 일본 남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남자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는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변호사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일본에서도 여성 변호사가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을까요? 라며 제 커리어를 존중해 주더군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변호사를 하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는데 현우 씨는 오히려 제 능력을 인정해 줬어요. 더 놀라운 건 식사할 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가 먼저 주문하고 여자는 따라하는 게 당연한데 현우 씨는 카나 씨가 먼저 골라보세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남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랐어요. 현우 씨는 한국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여성이 차별받는 건 사회 손실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최소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말을 일본 남자 입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현우 씨가 제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무거우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여자 가방을 들어주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우 씨는 너무 당연하게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현우 씨가 차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꾸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위험하니까 제가 여기 설게요라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일본 남자들에게서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더 서울에 머물면서 현우 씨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았어요. 일본과 한국의 남성 문화 차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발견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여전히 남자는 일, 여자는 집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결혼하면 여자는 당연히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우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해도 부인이 일하고 싶으면 당연히 일해야죠. 제가 집안일을 도울 수 있어요. 요즘에는 남편도 육아휴직 쓰는 시대잖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날 저녁 현우 씨 집에 초대받았을 때 더욱 확신했어요. 부엌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남자가 요리하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기예요. 저도 혼자 살면서 배웠거든요.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현우 씨가 만들어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셔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이상하게 보는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다니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식사 후에도 설거지를 당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가 설거지하면 계집애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사를 나누어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부부는 동반자니까 함께 해야죠.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라는 현우 씨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일본에서 겪은 차별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회의에서 무시당한 이야기, 승진에서 밀려난 이야기, 남자들의 성차별적 발언들을 말하니까 현우 씨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건 말이 안 되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요즘에는 여성 CEO도 많고 정치인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라고 현우 씨가 위로해 주더군요. 그 다음날 현우 씨 회사 근처에서 만났는데 동료들과 인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현우 씨가 저를 소개할 때 제 친구 카나 씨예요. 일본에서 온 변호사세요라고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더군요. 일본이었다면 제 여자친구예요 라고만 했을 텐데 현우 씨는 제 커리어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 남자들과 한국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여성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자를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본다는 느낌이었어요. 현우 씨와 한강을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저희 세대는 여성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하더군요.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이 쌓이면서 두 나라 사회의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 말이에요. 현우 씨 가족을 만났을 때가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시댁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현우 씨 어머니는 제 의견을 계속 물어보시더군요. 카나 씨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음식 중에 뭘 좋아하세요? 정말 궁금해하시면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며느리 후보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를 대해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우 씨 아버지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우시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함께 사는 가족이니까 모두 함께 해야죠.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이 가족의 평등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현우 씨 여동생도 인상적이었어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더군요. 우리 딸이 나중에 회사 차려서 사장 될 거야라며 현우 씨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일본에서는 딸이 너무 공부하면 시집 못 간다고 걱정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현우 씨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해야지라고 하는데 현우 씨는 카나 씨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이는 우리가 함께 키우면 되죠. 요즘에는 남편도 육아 참여하는 게 당연해요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지하철에서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카페에서 남녀가 대등하게 대화하는 풍경, 직장에서 여성 관리자들이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들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강남역 근처에서 본 한 광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아기 유모차를 번갈아가며 밀고 있더군요. 일본이었다면 절대 남자가 유모차를 밀지 않았을 거예요. 서점에 갔을 때도 차이를 느꼈어요. 육아 관련 서적 코너에 젊은 아빠들이 많이 와서 책을 보고 있더군요. 아빠표 이유식,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 아빠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남자들의 마인드가 달랐어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변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고착화된 남성 중심 문화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현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지금과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강해요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현우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일본에서 봐온 결혼은 여성에게 족쇄 같은 것이었거든요. 도쿄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엄청난 반대였죠. 한국 남자는 안 돼. 일본 남자와 결혼해서 조용히 살아야지. 외국 남자와 결혼하면 고생만 해라며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도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뒤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행복한 거야.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더군요.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일도 응원해주세요라고 설명드렸지만 부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나라야.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일본에서 좋은 남자 찾아서 얌전히 살아라며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일본 사회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제가 원하는 삶, 제가 선택한 사랑보다는 사회의 관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는 순종적으로 살아야 한다. 남편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밤새 고민했어요. 부모님 뜻을 따라서 일본에서 적당한 남자 찾아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하며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낼 것인가? 창밖을 보면서 현우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저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던 모습, 제 꿈을 응원해주던 말들, 함께 요리하고 설거지하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부모님께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부모님은 며칠 동안 저와 말도 안 하셨지만 결국에는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니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비록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이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 법률 시스템도 알아봤죠. 현우 씨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면서 도움을 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결혼 결정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두렵기도 했지만 현우 씨와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곳이 제게 맞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직장 문화였어요. 서울의 한 국제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됐는데 여성 변호사들이 정말 당당하게 일하고 있더군요. 회의에서도 남녀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여성 파트너 변호사도 여러 명 계셨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김 파트너님이라는 분이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첫 출근 날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모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적응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일본어도 가르쳐 주세요. 맛있는 일식당 알려드릴게요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더군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으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줬고 업무적으로도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일본에서는 여자 의견이라며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카나 변호사님 의견이 좋네요. 다음에도 이런 아이디어 많이 내주세요라며 격려해 주더군요.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약속을 지키는 남자였어요.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하고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저녁도 미리 준비해 두더군요. 오늘 힘들었죠? 목욕하고 와요. 저녁은 제가 차려놨어요라며 배려해주는 모습에 매번 감동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따뜻했어요. 아파트 이웃들이 신혼부부시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며 인사해주시고 동네 상점 아주머니들도 일본에서 오셨어요? 한국 생활 어때요?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라며 관심 가져주셨어요. 이런 따뜻한 정을 일본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어요. 여성들이 자신감 있게 걸어다니고 카페에서는 남녀가 대등하게 토론하고 지하철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일상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어요. 현우 씨가 매일 저녁 한국어 공부를 도와줬고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됐죠.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언어에 녹아있더군요. 이제는 업무도 한국어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신기한 경험이 많았어요. 한국 아주머니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이 야채는 이렇게 조리하면 맛있어요라며 요리법까지 가르쳐 주시더군요. 심지어 집에서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인정 많은 문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국제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동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카나 변호사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어려운 사건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다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말밖에 못 들었는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승진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로 승진했는데 성별이 아닌 오직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았어요. 김 파트너님이 카나 씨 같은 유능한 변호사가 우리 법인에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가정생활도 행복합니다. 현우 씨와 저는 정말 동반자예요. 중요한 일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누어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현우 씨가 커피를 타주고 저는 아침 준비를 해요. 저녁에는 번갈아가며 요리하고 설거지를 나누어 하죠. 오늘은 제가 할게요. 카나 씨는 쉬세요라며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는 현우 씨를 보면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직장 동료들과는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있어요. 이서영 선배는 카나 언니 덕분에 일본 문화도 많이 알게 되고 좋아요. 다음에 일본 여행 갈 때 가이드 해주세요라며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동네에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들은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면서 김치 담그는 법, 불고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특히 박영숙 아주머니는 정말 어머니 같아요. 카나야, 한국 생활 어때? 힘든 거 없니? 우리 현우가 잘해주지. 라며 항상 챙겨주세요. 일본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껴요. 요즘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여자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우 씨는 육아휴직은 저도 함께 쓸 수 있어요. 카나 씨가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저도 도울게요. 요즘에는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게 당연해요라고 하더군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느꼈어요. 물론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의 고착화된 성역할과는 정말 다르죠. 현우 씨 친구들도 대부분 아내와 집안일을 나누어 하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더 성장하고 싶고 현우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산지 2년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통계를 보면 저 같은 일본 여성들이 늘고 있어요. 2023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840건에서 2024년에는 1176건으로 40%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유키코도 최근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부산으로 이주했어요. 그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가정에 대한 헌신이 일본 남성들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현우 씨를 보면서 매일 느끼는 건데 진짜 따뜻한 정이 있어요. 연락도 자주 해주고 애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하죠. 오늘 많이 피곤하죠? 어깨 마사지 해드릴까요?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요. 일본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에게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남자들은 오히려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현우 씨 친구들을 봐도 그래요. 지난번에 친구 모임에 갔는데 모든 남자들이 아내한테 집에 잘 들어갔어. 아이 재워줘서 고마워라며 문자를 보내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여성도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결혼해도 계속 일할 수 있죠. 한국 사회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응원하는 분위기예요.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자동으로 주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 여성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남편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육아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더군요. 일본 여성들은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서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가족관계도 평등해요. 시댁에서도 며느리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집안일도 모두가 함께 나누어 해요. 명절 때도 일본처럼 며느리만 부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준비하더군요. 현우 씨 어머니가 카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쉬어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감동이에요. 한국어로 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한국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찬 나누어 주시고 직장 동료들이 힘들 때 격려해주고 현우 씨가 매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들이 모두 이 정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화상 통화를 했는데 모두 부러워하더군요. 카나는 정말 좋겠다. 우리도 한국 가고 싶어. 한국 남자들 정말 다정하다면서 부럽다라고 하면서요. 실제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 갖는 일본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남성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동경하게 되는 거죠. 제 친구 미호는 일본 남자들은 왜 저렇게 차갑지? 한국 드라마 보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정말 잘해주던데라며 한국 남자와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 나오미는 결혼해도 일 계속할 수 있는 한국이 부러워. 일본은 결혼하면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하잖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을 선택한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성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일본의 답답한 성역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방송에서 한일 부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희 같은 부부들이 정말 많더군요. 모든 일본 아내들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다. 한국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고 말하는 걸 보고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남성들의 매력이구나 싶었죠.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도 일본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참고 살아야지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평등한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니까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기서는 여성도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평생 남자들의 그림자에서 살아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현우 씨 같은 배려심 깊은 남편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직장에서도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 때문이에요. 일본 여성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츠모토는 결국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받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성평등적인 사회와 가족 내 평등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일본에서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유로운 삶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평등한 대우, 서로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마츠모토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은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도 자신을 존중받고 평등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포인트, 바로 한국에서 여성이 존중받고 기회를 얻는 사회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